제가 그냥 저 개인적인 질문 할게요. 어차피 그냥 저의 개인적인 방송이니까. 개인 상담 한번. 네, 네, 개인 상담.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이 있는 겁니까? 예? 상담이 있는 겁니까? 저 물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얘기할 때 말하고 해요. 진짜. 저 그냥 막 다른 사람이 궁금한 거인 척 안 하고 예,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듣잖아요. 그럼 이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 말씀하세요. 아니 나도 그렇다는데 지금 뭐냐면 시장 다 막힌 것 같고 막 거래도 안 되고 심지어 꼬마 빌딩도 거래량이 막 죽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해보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또 나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한 20% 정도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을 20발 정도를 딱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미 부동산 포지션이 80이 있어요. 근데 20을 가지고 또 다시 투자를 나서야 되나? 아니면 그냥 쉬어야 되나? 지금 그런 고민이 사실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냥 땡현금으로 들고 있자니 굉장히 그거를 내가 언제 뭐가 터질 줄 알고 그냥 들고 있어 보라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리 올라가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현금을 들고 있고 근데 반대로 이거 뭐 여기서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또 지방에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죠. 강릉 올라가고 뭐 제주도 올라가고 뭐 이런 소리 듣다 보면은 그거를 또 가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현금 들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쫓아가는 거를 쪼개서라도 뭘 해야 될지.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왜냐면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또 위대한 투자자들이 공포에 살아 막 이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환희는 아니잖아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러니까 환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때 또 뭐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그럴 거예요. 여기서 듣고 이거를 내가 달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들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엄청 온대요. 근데 인플레이션 온다는 게 현금가치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얘기 맞아요? 맞죠. 또 그러면 그거대로 나 있으면은 인플레 때문에 까먹고 안 하면은 했다가 하락장 오면 까먹고 주식에 잠깐 넣었다가 좀 줄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수분들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예비비를 굉장히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예비비를 강조한다. 제가 조금 전에 용산의 물건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예비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 정말 쫄딱 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는 둘 중 하나 판단한 거예요. 지금 파는 것이 맞을까? 견질 것이 맞을까? 일단 견지자. 그러면 견질 수 있는 어떤 예비비가 확보가 돼야지만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실제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이미 80을 갖고 있어. 현금은 20을 갖고 있어.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초인플레이션 시대야. 초인플레이션 시대에서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물가 현상이 지속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에도 이게 버블 붕괴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80대 20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20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현재는 갖고 가는 것이 맞다 보고 있고 더 이상 뭐 하지 말고 그렇죠. 다만 이제 80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80을 그대로 두는 것이 부동산 가치를 더 높게 상승시키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일부를 어떤 다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투자를 해놔서 다시 80을 맞추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지.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은 갖고 있는 거를 좀 조정을 하는 때지. 그쵸. 추가로 더 타는 시기는 아니다. 있죠. 이 비율이라고 한다면 그게 되게 맞다 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라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성주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그대로 해주셨어요. 네. 저도 만약에 20% 정도면은 그 어느 정도 나중에 혹시나 리스크에 대비해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근데 내 포트폴리오가 거의 꽉 찼으면은 이번에 그 물건을 좀 조정하는 기간으로 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분명히 핫한 시장은 있으니까. 만약에 내 현금 보유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자산의 예를 들어 5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네.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금 비중이 높다면? 네, 현금 비중이 높다면 그렇다고 다 하면 안 되고 네. 저는 한 20% 정도는 예비비를 갖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 예전에 이제 저는 제 어떤 부동산 멘토는 없었어요. 네네. 멘토는 없었는데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 사수라고 하죠. 사수분을 이제 법원에 다니면서 네. 이제 경매를 할 때 네. 그때 저분한테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하고 인연이 된 사수가 한 7분 정도 네네.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거의 한 자산가가 한 300억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부동산 정리했었을 때 네네네. 순 보유 자산 한 300억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2006년도에 네. 이제 좀 그 생각을 바꿔서 국내만 있지 말고 네. 해외로 좀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딜 나가냐면 중국을 나갔어요. 이분이. 중국을 나갔는데 왜 그때 중국을 갔냐면 2008년도에 중국에서 올림픽이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의 특수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죠 이제는. 네. 그래가지고 가서 여기를 딱 정리를 하고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이징 이제 중국에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일단 땅은 국가 소유잖아요. 국가 소유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네, 안 좋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그 뭐 조선족 사람들 명의를 좀 이용을 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네. 한번 돌려서. 근데 그것도 일단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림픽 투수를 누리긴 누렸는데 미국발 금융이 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모든 걸 영끌 하신 거예요. 현금에 대한 보유가 없이. 300억을 갖고 있는 분이. 그걸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그래서 영끌을 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그걸 막을 수 있는 자금이 딱 3억만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막은 거예요. 그거를 못 막으니까 실제 그 갖고 있는 보유했던 물건이 이제 차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조선족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명의는 자기니까. 차명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5년 뒤 이분이 자살하셨어요. 세상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자수성가 하셨고 고아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사실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딱 한 번 정도 그 뒤로 한 번 정도 딱 이렇게 이메일로만 이야기를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거주된 이야기였어요. 예비비를 확보해라. 예비비. 지금으로 말하면 영끌 투자가 이렇게 무섭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상승할 때 그런 얘기 있었거든. 영끌에서 더 큰 게 더 큰 거다. 맞아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면 또 크게 굴러가요. 내가 살 수 있는 맥스의 맥스. 너가 한계라고 생각해. 그것이 너의 한계가 아니야. 나이키 정신. 한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상승장에서 딱 그 뭐 한 10억 들고 30억짜리 꼬마 빌딩 보러 갔다가 그것은 너의 한계가 아니야. 자, 신용을 한번 해볼래? 회사 대출을 한번 해볼래? 내가 단위 농협을 한번 가볼래? 우리 한번 신협을 가볼래? 이러면서 갑자기 한계 그 이상의 한계. 그래서 10억을 들고 50억짜리를 사는 마법. 법인을 한번 내볼래? 약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테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해버리면 계속해서 그 유혹이 시달리게 되는 거고 그 유혹에서 선택했던 것이 그때 그 당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부메랑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이제 다른 전문가들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제 저는 하락장을 되게 크게 겪었었잖아요. 이제 성규님도 겪으셨는데 이렇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의 스타일을 보면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이 말하는 멘트랑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말하는 멘트가 달라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제가 그때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더 와 닿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방향성이 그렇게 확실한 거는 상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뭐 그렇죠. 하락장인지 뭐 보합장인지 뭔지 서로 막 얘기가 많지만 말이 많잖아요. 여전히 뭐 KB는 0점 몇으로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내린다. 어쩐다. 뭐 거래량이 적은데 이거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뭐 말이 많지만 그만큼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이런 불투명한 시장에서 여전히 상승장 초입에 영끌 전략, 나이키 전략을 쓴다는 건 지금은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전략적으로 안 맞는 거죠. 지금은 안 맞는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끌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상승장 초기 때는 저는 본인이 실거주의 상황을 최소화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만 된다고 한다면 자가에서 빼서 월세로 살아라 일단. 그리고 그 있는 자금을 통해서 최대한 자산을 늘려놔라, 뿌려라. 근데 이게 상장이 어느 정도 가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점점 다시 이제 아까 말한 부동산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통해 가지고 점점 똘똘한 걸 계속 갈아타게 전략을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점이 아니라는 거죠. 아, 너무 위험해. 그러기 진짜. 저는 이제 만약에 내가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조금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슈가 없는 구축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지금 갈아타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갈아타는 게 맞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자치구를 많이 다녔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을 만나서 저는 직접 인터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완전히 알 수가 있거든요. 다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서울시나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예전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공급 서울의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원활할 것 같아요. 물론 전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훨씬 활성화될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변화가 되지 못하는 것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래서 입지가 뭐 압도적으로 좋으면 상관없겠지만 입지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어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가 없는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은 갈아타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갈아타야 된다. 지금은 뭔가 실거주를 한다 그래도 리모델링이라도 붙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애매한 연차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왕 저도 갈아타기를 하려고 한다면 실거주자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한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지금 맞는 방향을 보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 요인, 거시경제적 요건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이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대내적인 어떤 조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심의 공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는 거지 어떤 애매한 연식의 아파트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택적인 전략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